자, 여러분들 12월 강의죠. 자, 마지막 5번째 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강은 이제 Part 6고요. 이미 1강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이건 4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 2개 끝나고 잠깐 화면 바꾸고 후반부로 이렇게 가는 그런 포맷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Part 6는 장문에서 공란을 메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조문법 어휘에 3가지 아이템이 출제되는 것은 동일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혹은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 어법에 특히 시제 같은 경우에 단일한 하나의 문장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somebody is happy냐 sad냐 라고 했을 때 전체 문맥 안에서 이 사람이 슬프냐 기쁘냐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일 문장으로 어휘 문제의 답을 못 찾는 경우에는 앞뒤 문장으로 확장하고요. 어법의 아이템도 단일 문장으로 답을 못 찾겠으면 앞뒤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자, 14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이 뭐냐면 이직하는 직원에 대한 추천의 편지예요. 자, 그 안에서 구조문법 어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문장은 쭉 보니까 자, A, B, C, D의 선택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전치사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치사들은 다행히도 뜻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단어는 요거죠. 근데 이제 토익에서 워낙에 유명한 단어니까 사실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이 강의를 전부 다 잘하는 학생들만 보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given은 자, regarding처럼 동사를 변형시킨 pp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regarding은 ing니까 동명사 분사가 되겠고요. 자, 이 단어는 독자적인 뭐가 될 수 있다? regarding처럼 전치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때는 자, 무엇을 고려했을 때 고려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given을 모르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given의 전치사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나머지 전치사들은 안 해드려도 되겠죠. 자, very start of her time here with us. 자, 우리와 함께하는 이곳에서의 그녀의 그 시간 있죠. 자, 그 시간의 시작점 있죠. 자, very라고 하는 단어가 이하의 시간 명사를 데리고 오게 되면 very는 원래 부사지만 형용사로 사용되는데 형용사로도 사용될 때는 바로 그 뭐뭐뭐의 뜻이 있고 자, 두 번째는요. 시간 명사와 결합됐을 때는 두 번째 뜻인데 그때는 man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맨 처음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녀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을 했는데 그녀의 시간의 맨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녀가 우리에게 뭘 보여줬죠?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투이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자, 투이하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여기까지죠. 바로 great collaborator. 자, collaborate는 함께 협동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커다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여자는 뭐다? 자, extremely resourceful 했다. resourceful이라고 하는 것은 resource가 자원의 뜻이니까 자, resourceful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성격을 가진 그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요. 똑똑하고 지략 있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똑한 지략이 있는 리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자, 정확하게 어감을 알아두시고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렁은 이하의 장소명사가 와서 어떠한 장소를 따라서 쭉이니까 안 되겠고요. 자, very start를 고려했을 때 그거 없이는 아니고요. 그 시점으로부터 자, 그 여자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으로부터 그 여자가 어떤 능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 여자는 자, 대단히 resourceful 그러니까 아주 똑똑했고 지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41번의 정답은 수월하게 자, from으로 답을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요. 동사의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여기 이제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하의 letting such a strong employee 자, 그 강력한 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을 leave 떠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죠. 회사를 떠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다시피 자, 그 이 어카운팅 회사네요. 그러니까 이 회계 법인이 어떻게 해야만 한다? 자, 후회해야만 한다. 혹은 뭐 must라고 하는 단어에는 강한 추측이 있으니까 후회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근데 자기 회사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후회해야만 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excuse는 용서하다잖아요.
자, 이걸 뭘 용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한 직원, 그러니까 일 잘하는 직원을 잃었어요. 다른 회사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 편지를 써주는 거니까. 자, 그 사람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죄해야만 한다는데요. 문제는, 그 회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사죄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상황 논리로도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지만, 자, 요거는 apologize는 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무엇을 사죄하다라고 타동사처럼 보이지만 apologize for를 반드시 자동사로만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익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어온 단어고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apologize라고 하는 단어는 꼭 자동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apologize for.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가 다른 느낌 혹은 다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휘 레벨에서는 용법을 정확하게 익혀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 원칙이 다시 한번 제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시면 disapprove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문제입니다. 승인하지 않아야만 한다. 왜? 일을 잘하니까 우리 회사는 승인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D번도 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자, 정답을 뒤에다 쓰신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저 단어는요. 그 disapprove라고 하는 단어는 승인하지 않다의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 그래서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한하죠. dis가 붙으면 보통 반이어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뭐를 못마땅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답이 안 되겠죠. 승인하지 않다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또 자동사로만 쓰여요. 그래서 이 단어는 1번의 약속, 의미 약속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답 처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사용법상의 약속. 그러니까 타동사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자동사로만 씁니다. 중간에 of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자, A번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정통적으로 찾아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그 편법을 써서 좀 답을 좀 찾아볼까요? D번은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습니까? 될 것 같기도 해. 근데 자주 못 본 단어야. 근데 여러분들 regret는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700점대 초반 혹은 600점대 있는 학생들도 알 거예요. 사람의 기억과 망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약속이 어떻게 돼 있죠?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을 유감스러워하는 거고요. ing를 쓰면 과거에 했던 일을 유감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까지 정확하게 다 적용되잖아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회사를 이미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사를 이미 간뒀어요. 그래서 자, 떠났다는 사실, 이미 떠났다는 것을 유감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맞죠? 이런 원리에 딱 들어맞지만 이것은 아리까리하죠. 이런 경우에는 뭐 어디다 답을 써야겠어요? 정확하게 들어맞는데다 답을 써야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대략적으로 D번은 되지 않을까에다 답을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원칙 정하셨어요? 그래서 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들어맞으면 거기다 쓰는 거야. 나머지 내가 모르는 것에는 뭔가 오답의 근거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너무 편리한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토익에서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disapprove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몰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동사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 못마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142번 마무리할 거예요. 43번 가시면요. 자, 요거는 또 이제 수태 시제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A, B, C, D가 다 동사입니다. 보시면 자, 동사 자리에 수태 시제에서 숫자는 어떻게 버릴 거 있어요? 없습니다. 태 버릴 거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시제 문제인데요. 내가 확신하는 건 뭐죠? 추천 편지를 써주는 거니까 이미 그 회사를 이직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incredible asset, asset은 자산이고요. incredible은 뭐 믿지 못할 만한 자산. 다시 말해서 훌륭한 자산이죠. 자, precious assets.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산이 당신 조직에 앞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될 것이면 자, 일단 현재 완료나 자, 혹은 현재 진행 같은 거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would have been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would have been은 뭐예요? 이건 가정법에서 뭐뭐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후회를 나타낼 때 쓰는 가정법이니까 이건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앞으로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첫 번째 지문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직자에게 추천 편지를 써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첫 번째 지문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지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뭐냐면 그 방문을 했는데 환대해 줬어요. 그래서 그 환대에 대한 감사와 자, 그다음에 그 감사의 대가로 자, 초청을 하죠. 그래서 방문 그 자신의 공장에 초대를 그저 하고 있는 제안과 요청의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Altering, consistent, worthwhile, relax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다다 형용사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have been에 걸려서 have been instructed and 형용사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갈까요? 자, altering이라고 하는 것은 개조, 변경하다의 뜻이죠. 자, 일부 ing형 형용사가 있습니다만 altering은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분사고 따라서 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이하에 목적어가 오지 않아서 답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번거로우시면 해석을 통해서 풀어나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조 변경하다의 뜻이고요. consistent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자, 이건 여러분들 일관된. 자, 꾸준하게 일관되게 자, 가는 것을 우리가 consistent, 한결같은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시면 worthwhile의 뜻이 있죠. worthwhile은 뭐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relaxing은 뭐 이거는 쉬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방문을 했는데 환대해 줬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I consider the experience. 그 환대의 경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목적어고 요거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instructive하다. instruct가 원래 지시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자, 그 유익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instructive했다. 그 굉장히 지시적이다. 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불량한 것을 우리가 지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재하고 있는 자, 그런 의미는 유익하다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어땠습니까? 자, 바로 한결같았어요? 아니죠. 값어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4번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자,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44번은 마무리 짓고요. 자, 145번 문제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다르고 자, 그 다음에 and, 이하에 알맞은 품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중복 생략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겠는데요. 자, 어디까지가 중복 생략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자, 이 and 앞쪽에 except와 그 다음에 걸리는 것이라면 동사 원형이 답일 거고 자, 그런데 동사 원형 한 개도 없어. 오, 예, 베이베. 자, 그러면 잘 지울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동사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바로 for 이하의 working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앞쪽 부분이 생략이 다 똑같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for까지가 생략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또 ing가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요거밖에 없네 지금. 자, 그래서 일단은요 답을 C번에다 정하고 검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accept again. 자, 받아들여 주세요. 뭘 받아들여 줍니까? 나의 gracious thanks. 그죠? 그래서 저의 고마움을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 당신에 대한 고마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프에 대한 고마움이야. 뭐에 대해서 고마운 거예요? 뭐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 working around my schedu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round my schedule은 나의 일정의 근방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나의 일정에 맞춰서 일해준 데 대해서 자, 스태프와 그 다음에 당신에게 감사함을 표할 건데 그 감사함을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도 해줬지만 또 뭐 해줬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organizing 해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상으로 해석을 해보셔도 working과 that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and 앞쪽에는 자, for까지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에 대해서? such a comprehensive walkthrough visits가 되겠습니다. walkthrough라고 하는 것은 리허설에 해당하거든요. 뭔가를 갖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장을 방문해서 뭔가를 점검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럼 점검의 방문, 그러니까 광범위한데요. 자, 그렇게 광범위한 점검용 방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직해주고
그 다음에 내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해준 데 대해서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할 건데 그 감사함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5번 문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146번으로 가는데요. 저도 지금 깨달았습니다만 제가 옷을 안 갈아입었죠. 그죠? 근데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칙이 저희가 이제 매 강마다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와서 이제 하는 건데 학생들 중에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까먹은 게 아니라 이 옷이 좋아서 계속 입는 거예요. 편안하고 시원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감이 없어졌죠? 역시 제가 감이 없어졌나 봐요. 먹었거든요, 그동안. 감 먹고 감 잡으려고 했는데 먹는데 집중하는 나머지 자, 그런 일이 생겼으니 혹시라도 궁금하셨으면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5번 마무리 짓고요. 146번 갈게요. 146번은요. A, B, C, D의 선택지가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뜻이 달라요. 자, 우리를 방문하던데. 자, 보면 lately는 뭐죠, 여러분들? 최근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게 뭐야? 당신이 you have a chance. 기회가 있길 바래요. 어떤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바로 올 기회가 있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부카레스트. 자, 루마니아의 수도죠. 자, 부카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방문할 기회, 그죠? 예.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를 방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제죠? 바로 희망하는 거니까 미래가 되겠죠. 자, 따라서 lately는 최근에라고 했을 때 lately로부터 수식을 받는 동사는요. 자, 그 다음에 요 visit은 물론 여러분들 여기 있는 come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자, 부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부정사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to라고 하는 전치사 자체가 원래 지향점을 나타내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디 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우리가 보면 거꾸로 가지는 않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죠. 그래서 to 이하의 동사 원형을 붙여서 부정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부정사의 시점을 갖다가 미래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럴듯하죠, 그죠?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희망한다라고 하면 희망은 현재잖아요. 그런데 이 투부정사는 그러면 결국 무슨 개념을 갖는 거야? 미래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미래적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미래로 흘러가는 거니까 미래의 경향을 투부정사가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의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역할은 뭐 마찬가지예요. 부정사니까 명사형용사 부사 역할 다 하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는 항상 매번 미래만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 예문을 하나 들어드리면 He seems to be rich라고 하면 그 사람이 현재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앞으로 부자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부정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도는 동사 시점보다 미래 시점을 지향하면서 사실은 자, 만들어낸 건 맞는데요. 현대 영어로 자꾸 넘어오고 사용되면서 변형되고 확장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가지를 다 가져요. 그래서 문장 동사와 같은 시점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투부정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점을 나타낼 때도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미래를 지향하는 것들은 투부정사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문제와 이제 연결하면 regret 다음에 ing가 왔을 때 투부정사가 왔을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과 망각